자, 우리 LNF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12월 27일 토요일, 오늘 주말 중에 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이번 주 차를 마감을 하면서, 이 4주 차를 마감을 하면서, 사실 3주 동안의 연장 하락이죠. 우리 지난 12월 8일 날 잠깐 올려놨었다가, 이때가 지난 12월 8일이에요. 그때 잠깐 올려놨었다가 지금 쭉 하고 빼버린 지금 현재 위치. 그리고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차트에다가 줄을 좀 그어놨죠.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정규장 시세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제가 통합 시세로 딱 바꿔보게 되면 종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만 600원이죠. 그래서 미리 10만 600원에다가 이렇게 좀 줄을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식으로 많이 빠져버린 게 정규장 시세랑 지금 차이를 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난 12월 26일 금요일을 마감하면서 이제 정규장 마감한 뒤에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애프터장에서 반영된 시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분봉을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쯤이면 아마 소식을 다 들으셨겠죠. LG 엔솔에서 여기랑 FBPS, 이게 미국 이제 프로이즌베르크라는 이 배터리 파워 시스템 배터리팩 제조사인데 여기랑 이 3조 9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또 해지를 했습니다.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포드랑도 공급 계약 해지를 한 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두 개를 다 합하면은 거의 13조에서 14조 원 정도 되는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이 LG 엔솔에서 공급 계약 해지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주말 중에 자리에 앉아서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사실 LG 엔솔, 그러니까 지금 LG 엔솔 차트를 좀 잠깐 볼게요. LG 엔솔에서 나왔었던 요 보도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의 전반적인 악재에 영향을 지금 미치게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조금 푸념 아닌 푸념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12월 26일 오후 4시 45분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보도가 이때 최초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4시 45분에 요거 공급 계약 해지했다라는 소식이 나옴과 동시에 지금 LG 엔솔의 5분봉을 보시게 되면 대체거래소 4시 45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지금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시세에서 애프터장에서 시세를 많이 뺐거든요. 요게 LG 엔솔이 이렇게까지 빠져버리다 보니까 LNF도 그때부터 같이 빠진 거예요. 지금 LNF 시세 같은 경우도 4시 50분, 4시 45분 이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보시는 것처럼 같이 빠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푸념 아닌 푸념을 한다, 요런 언급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국내 주식, 국장이라고 하죠. 이 국내 주식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게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LNF 영상을 매일매일 찍고 있다 보니까 LNF라는 주식 자체를 긍정적인 뷰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많고, 뭐 내일쯤면 양봉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는 하려고 영상을 녹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LNF라는 주식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인 건 맞는데 그건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근데 LG 엔솔에서 이번에 뭐 공급 계약 해지한다라는 그 내용 가지고 2차 전지 섹터가 솔직히 다 같이 빠질 필요는 없어요. 이 국내 주식 시장이 참 안타까운 게 얘네가 뭘 공급 계약을 했으면 어떤 밸류 체인에서 뭐 누구 거를 어떻게 받고 이런 것들을 사실 알려주게 되면 우리가 굳이 뭐 타격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극한 예로 우리 얼마 전에 지금 한 달 만에 배터리에서 13조 원 공중분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랑 공급 계약 하기 전에 해지 나오기 전에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포드랑도 9.6조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 해지 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섹터가 좀 다 같이 좀 내려와서 앉았었는데 사실 이제 포드랑 공급 계약을 했었던 지난 2024년 10월에 주가가 올랐던 적도 없었으면서 공급 계약을 해지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수주 잔고만 빠진 거거든요. 막 돈을 잘 벌다가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같이 빠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포드에다가 배터리 공급할 때 이 배터리를 LNF의 양극재를 쓴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것도 얼마 전에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엔솔이 저거에 대한 양극재도 중국 거를 쓰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저거를 공급 계약 해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2차 전지 섹터에 어떤 수요에 대한 이 전기차 수요 감소에 대한 부분이니까 좋은 소식이 아닌 거는 맞죠. 그거는 인정을 하죠. 근데 LNF가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빠질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LG 엔솔이 공급 계약 해지했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조금 충격을 줄 내용인 것 자체는 맞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양극재도요. LG화 거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제가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지만 LG화학계 들어가요.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도 대체거래소에서 당연히 얘네도 뭐 같이 빠지기는 했죠. 오후 4시 45분부터 해가지고 쭉 빠지기는 했죠. 근데 LG화학이 많이 빠지는 거, 엔솔이 많이 빠지는 거 이해하겠다 이거야. 근데 LNF가 이렇게까지 사실 빠질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만큼 과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툼에도 마찬가지지만 기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이 메이저 자본들도요. 요런 거에 고스란히 당해요. 그러니까 이쪽들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막 그냥 내던져 버리면 그냥 2차 전지 섹터가 다 같이 안 좋아진 것 같다라고 해서 던져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직결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지만 그냥 다 같이 빠져버리는 뭐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사실 뭐 LNF 기준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긴 해야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번 12월 동안에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LNF 개별적으로 뭐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 건 맞지만 뭐 그런 얘기 넣어놓는다 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배달로 짜장면을 시켜 먹어요. 근데 짜장면이 막 다 불어 터져서 왔어요. 그러면은 중국집에서 요거를 늦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다가 배달 기사를 늦게 불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배달 기사가 배달을 늦게 했을 수도 있고 철가방에 너무 오래 들어 있었다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뭐가 많은 게 지금 LN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뭐 AI 버블론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뭐 데이터 센터 지연되는 거 이런 것들도 많고 그리고 지금 EV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한 내용들도 막 계약 취소 나오고 하니까 이것도 엄청 큰 악재로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솔 같은 경우도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야겠지만 LNF는 사실 그런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타격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뭐 리튬 얘기까지 하면 영상 내용이 막 너무 중구난방이 되니까 좀 생략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를 좀 하긴 해야 되니까 이 LG 엔솔이 당시에 이 공급 계약 체결했었던 거. 그러니까 이번에 이 정정 공시로서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이 해제권을 올려준 거죠.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방금 전에 보셨던 그 3.9조, 그러니까 4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해지한 이 프로이즌베르크 요거를 이제 재공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급 드리는 거는 2024년 4월 1일을 좀 잠깐 보고 넘어오자라는 거예요. 2024년 4월 1일 LG 엔솔의 2024년 4월 1일이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로 보여드릴게요. 2024년 4월 1일 지금 체크를 해서 딱 보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들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날 기준으로 걔네들이랑 공급 계약을 했다고 공시를 딱 올렸어요. 근데 그거 나온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막 상승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가격도 비슷해요. 그때 당시에 뭐 39만 원, 38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엔솔도 한 37만. 그러니까 이번에 주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LG 엔솔의 시가총액이 한 90조 정도 되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조 원 정도의 공급 계약건에 대해서 저게 또 한 6년짜리예요.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연간 한 8천억 정도 공급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90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연간 뭐 8천억 원, 7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가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공급 계약 자체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막 공급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거 공급하느라고 공장에다가 투자를 했었던 것도 없고 뭐 설비 손해를 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엔솔 측에서도 약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보도 내용에서도 사실 좀 잘 나와 있는데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번 이제 이 해당 계약은 어떤 설비나 맞춤 연구개발 비용이 투입되지 않는 표준화된 배터리 모듈 공급권으로 투자 손실이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재무적인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뭐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뭐 한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공급 계약 해지했다고 하니까 그냥 주가 그냥 다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얼마 전에 포드 건도 마찬가지예요. 포드 같은 경우도 2024년 10월쯤에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을 했었거든요. 포드 또 공급 계약 체결을 이제 해지했었으니까 시장에 충격이 있었던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포드 공급 계약권도 이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포드 공급 계약권 해제한 것도 2024년 10월 15일이죠. 이번에 해제한 9.6조니까 뭐 꽤 큰 규모입니다. 뭐 그거 자체를 뭐 부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당시 이때예요. 2024년 10월 15일.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서 뭐 주가 막 갔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해제했다고 하니까 또 난리치고.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뭐까지 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엔솔 기준으로 지난 12월 8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12월 8일 날 엔솔이 또 벤츠랑 공급 계약을 한 건이 또 하나 있었죠. 지금 그것도 요거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그게 요겁니다. 12월 8일 날 이제 벤츠랑 2조 계약을 했는데 그건 또 2조짜리예요. 근데 2조짜리 계약이 이게 자세히 보시면 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으로 2조면은 연간 3천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원래는 막 주가가 막 올라갈 이유까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기준으로 2차 전지 섹터가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LNF도 12월 8일 날 뭐 올랐었고 뭐 LG화학도 당연히 올랐겠죠. 뭐 12월 8일 날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얘들도 올랐고. 그러니까 올라갈 일이 아닌데도 올라갔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주저앉는 것도 저는 솔직히 비슷한 이치라고 봅니다.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과대 낙폭 구간에 도착을 해 있다라는 게 복합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기준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공급 계약권을 또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받아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요거는 제가 언급을 좀 사실 좀 많이 드렸었죠. 지금 요것도 이제 요거 내용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거 뭐 테슬라 수주 현황에서 테슬라 직납 계약 연장 관련해가지고 뭐 IR 측이랑 이야기한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지금 LNF 보유자분들이 지쳐있는 구간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부분들을 부정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은 LG 엔솔의 이번 공급 계약 해지건이 시장 전반적으로 충격을 줄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는 편인데, 이 전기차 시장의 수요 감소, 이 침체에 대해서는 시장이 심리로 반응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지표에서 드러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여기서 LNF 주주분들께서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LNF를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LNF 영상을 계속 녹화를 할 것이고, 그리고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LNF 영상을 굳이 매일매일 왜 찍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뭐 LNF 주주분들 뭐 구독자 막 5,800명 뭐 이렇게 됐지만, 제가 다른 거 찍어도 돼요. 그러니까 LNF 말고 다른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도 나오고 할 거예요.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게 대충 찍어도 충분히 돼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뭐하러 LNF를 매일매일 찍겠어요? 그게 칭찬받겠다고? 그 칭찬받아서 뭐해,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솔직히 그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LNF를 저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좌를 다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게 또 선행매매니 뭐니 또 이런 얘기가 나가지고 제가 이거를 일부러 최근에 일주를 팔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그때가 12월 5일이었는데 12월 5일이 여러분들 그날이 이날이거든요. 12월 5일이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기준으로 LNF를 12만 3천 원에 1주를 팔았어요. 1주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1주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언급을 드리면은 뭐 이게 좀 한도 끝도 없어져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거 1주를 판 제 평균 단가를 보여드렸는데 57,200원이죠. 그러니까 이 57,200원이라는 위치도 여러분들 그게 여기에요. 5월 30일. 5월 30일 날 종가 뭐 이때 지금 시가 이때죠. 56,000원부터 해서 뭐 5만 뭐 이때쯤이죠. 그러니까 이때 부근부터 해가지고 저 중간중간에 조금씩 뭐 더 샀었어요. 그러니까 5월 30일이라는 이 구간이 제가 채널을 만들었었던 날이에요, 여러분들. 2025년 5월 30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LNF를 뭐 쭉 끌고 오고 있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트레이딩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뭐 LNF 말고도 이제 뭐 많은 종목들을 하고 있고, 뭐 주주분들한테 뭐 알려드리기도 하고 있고, 뭐 지금 사실 이러고 있을 때 우리가 LNF만 언젠간 오르겠지, 언젠가는 올라갈 겁니다, 이러고 하고 있기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 손해보고 있는 게 너무 크니까. 그래서 LNF 보유자분들이 버텨가실 수 있게끔 좀 뭐 정보 같은 것들도 언급은 드리고 있는데, 이게 요래버리면은 얼마나 또 제가 미우시겠어요. 뭐 저도 그거를 모르는 거, 솔직히 제가 더 속상해요. 저도 갖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뭐 언급을 드린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잘 보시면 뭐 무조건 기다려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모로 시장에서 좀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내년을 좀 겨냥을 합니다. 뭐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계속 ESS용 LFP 쪽으로 시장을 전환을 하고 있고, 뭐 당연히 LNF도 지금 오히려 LFP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뭐 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자체가 내년 시장을 겨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이 EV 내용 관련해서 악재에 둔감해지는 그런 가격은 옵니다. 그리고 지금 호재에 민감해지는 가격대까지도 좀 진입을 했다라는 판단을 한 게 이번 하나증권에서 뭐 지난 12월 20일 날 또 이렇게 다가오는 매수 기회라고 해가지고 또 리포트를 또 올려줬는데, 저도 좀 일부 또 동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ESS 실적 모멘텀에 대한 언급을 좀 하면서, 결국에는 얘네 거 나오게 되면 소재사들이 먼저 좀 반응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근데 내가 이런 하락을 좀 버티기가 힘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유튜브 영상으로 뭐 얼마나 의지가 되시겠어요. 저는 쉬지 않고 계속 할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참고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언급드렸었던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쿨로봇 이것도 46,000원에 저도 매입하고 뭐 이번에 팔고 했는데, 제가 이거 쿨로봇 12월 8일날 쿨로봇 이런 것들도 언급은 드리고 있어요. 이거 따로 돈 안 받거든요. 무료로 구독자분들한테 언급은 좀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 12월 8일 기준으로 뭐 LNF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지만 그 수급이 로봇 쪽으로 좀 넘어오게 되면서 12월 8일 46,000원이죠. 제가 12월 8일 날
46,000원에 매수를 해두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속적으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라고 해서 이 수급 자체가 2차 전지에 있던 애들이 요로 넘어오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슈팅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계속해서 쏘다가 뚫고 하려다가 빠졌다 또 뚫고 하려다 결국에는 이제 뚫어냈으니까 이때 들어가자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였죠. 로봇섹터 수급 순환 시 신고가도 가능하다. 12월 8일날 들어가고 나서 저도 이제 대주주양도세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좀 대비를 하고자 해서 클로버 같은 경우도 67,200원에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 자체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저도 뭐 그렇게 큰 금액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난 12월 24일 뭐 이때 구간에서 뭐 이탈을 한 거니까 뭐 적당한 구간에서 나가게 됐고 뭐 그 이후에 뭐 지금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온코닉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바로 뒤에 12월 9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온코닉 12월 9일 날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16,700원에 뭐 바이오 이런 것들도 좀 말씀드렸는데 16,700원 이게 지난 12월 9일이지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거 아마 다음 주에도 또 해야 돼요. 이번 주에 나간 거는 제가 이 크리스마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개를 아직 안 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 아마 공개를 하게 될 텐데 12월 9일 날 온코닉 테라피틱스 요거 잡았었던 것도 16,700원. 그러니까 갔다가 이거 빠졌어요 처음에. 가다가 또 빠졌거든요. 찍고 지금 또 다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저는 아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다고 보는 뷰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 뭐 지금 사면 이런 것도 했었는데 사면 같은 경우도 로봇입니다. 지금 사면 같은 경우도 제가 이탈을 시켰다 보니까 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사면 46,000원에 얘 같은 경우도 12월 18일 목요일 지난주에 들어갔었거든요. 그게 46,000원인데 제가 이제 매도 체결한 게 59,800원 6만원 좀 안 되게 12월 24일에 딱 이날 기준으로 다 이제 이탈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2월 24일 기준 딱 두 개 팔았어요, 여러분들. 그냥 딱 이거 두 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이거 59,800원인데 46,000원에 12월 18일 날 뭐 들어갔었던 것도 그 위치가 한 이때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46,000원 그거 말씀드린 것도 뭐 한 이때쯤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여기죠. 46,000원. 12월 18일 날. 그러니까 뭐 엄청 뭐 저점에서 잡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수급이 어차피 들어오는 건 맞기 때문에 이거 들어갔다가 이제 한 이때 12월 24일 이때쯤에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6만 원 좀 안 되는 한 이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가져갔었던 건데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매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LNF 보유자분들이 워낙에 좀 답답하신 시간이실 수는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외적으로 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을 좀 많이 드리고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니까 언급 정도만 드리면서 오늘 영상 물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에다가 이제 링크를 적어놨으니까 이거 이제 받는 거는 어차피 돈 안 받고 무료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받으실 수 있는 거는 댓글창에 있는 거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채널을 구독자인지 아닌지 인증 정도는 제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 폼 링크 같은 경우도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 채널 구독 누르셨어요? 네, 구독자입니다. 이거 체크해서 뭐 대충 이제 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귀찮으시면 그냥 문자 발송해 주셔도 되고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일부러 주말 중에 준비한 내용이 뭐 사실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맨날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도 솔직히 오늘 요즘에 계속 투정을 계속 부리는 게 사실 영상을 그냥 안 찍어도 되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일부 이제 보유자분들께서는 영상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좀 솔직히 저는 계속해서 좀 같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뭐 행여나 주가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이게 주식이라는 게 늘 빠지기만 할 수도 없고 늘 오르기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뷰들이 좀 공존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 자체에서 전체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조금 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의 하방이 좀 제한적일 거라는 뭐 이런 내용들을 언급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니까 진심이 여러분들께도 좀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 이렇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연말입니다. 여러분들 또 마지막까지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계속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